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앞서서 제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을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일을 두고서 노동계와 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현 정부를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 세력이라고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특히 18일 총파업을 강행하였다고 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민노총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형국입니다. 이주호 정책실장, 정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 부위원장 등 3명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사퇴하기로 했다.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 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고 협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경제 성장률에 물가 인상률을 더한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다. 심지어 이 같은 결론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의지 실종은 최저임금 결정 다음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면서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 세력의 정책과 노동 간의 맞선 노동자의 결여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계약을 분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의 연담을 요청하며 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경찰 병력이 당사 진입을 가로막았겠죠? 그러자 연자농성에 들어가면서 민노총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앞을 중심으로 약 1만 명이 운집하는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우파 유튜버 분들께서 지목하시는 것처럼 현 정부의 탄생에 큰 지분이 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께서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조직력과 전투력을 가진 조직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런 세력이 주도한 게 바로 촛불 시위다 보니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던 것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것 뿐이고요. 물론 정부에서는 요즘 안 좋아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으로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요일인 14일 긴급 주요 간부 회의를 열고 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대해 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민의 걱정이 크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조 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임서정 차관 주재로 매주 노동 현안 점검 회의를 열어 민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한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솔직히 이게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갑 장관님, 다른 걸 다 떠나서 애초에 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너무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작스러운 폭등도 그렇고 주 52시간도 그렇고요. 그런 정책을 이제는 전면적으로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재갑 장관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얼마나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셨나요? 장관님께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경고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신 겁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장관님께서는 지금 정부의 실정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정부가 끝난 뒤에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2.87%로 결정된 것을 두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14일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전하며 대통령의 비서로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함께 사과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상조 실장님, 당신들은 사과하는 포인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2,000원 가까이 올렸는데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소폭이지만 올린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은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정책이나 탈원정 정책같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추진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재고할 것을 요구했던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처참한 결과가 사회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해명이나 제대로 하실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전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보고 딱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생각났습니다. 당신들은 이 말을 보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당신들이 볼 때 옳아 보인다고 그냥 무작정 추진한 결과물이 지금 이 꼴 아닙니까? 당신들의 경제 운영 때문에 나라는 완전히 결단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만든 나라 꼴을 보고 부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반성할 사람들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